성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돌보기 17쪽에서 18쪽 프린트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여기 잠재우기 전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오늘서부터는 이 다음번에 안전한 환경 만들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됨에 따라서 급속하게 신체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막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많이 다니는 운동 능력이 발달하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서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는 콘센트 사고예요. 콘센트 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콘센트 있잖아요. 이 콘센트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이런 돼지코를 보면 아이들이 늘 드는 생각들은 이걸 찔러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찌르는 순간 220V지만 전체 아이를 관통하기 때문에 손에 커다란 화상을 입히고 이 화상이 심해져서 말초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걸 큰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수술은 한 번에 1차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이게 2차 또는 3차까지 수술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 손을 이제 계속 못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걸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마개를 씌워 놓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가짜 구멍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콘센트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또 그런 게 있냐면 아이들이 쉽게 많이 다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탁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모서리에 이마를 찌거나 눈을 찢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모서리 보호 캡이 있어요. 실리콘으로 된 거.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집에 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이 방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 손가락에 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게끔 여기 고정시키는 또는 이 아래를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시키게끔 그렇게 이제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옛날에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유리문이 있어요. 큰 유리문. 큰 유리문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밀고 또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관공서에 아이들 대동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다 이 큰 유리문에 손가락을 끼게 되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배려하는 관공서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큰 문이 있으면 위에는 똑같이 이가 똑같고 여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벌려놓는 이런 관공서들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이 끼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 배려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아이들의 사고의 거의 이제 한 80% 정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나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부모님들이 늘 아이랑 같이 있긴 하지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뭐 2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밥솥에 나오는 가습기 김을 착각해서 손을 댔다 데이는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먹는 커피컵을 힘이 센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다가 컵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늘 집에서 아이들이 손 닿는 높이에는 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나눠준 17, 18 여기를 보면 급속한 신체적 성장을 하는데 운동 능력을 발달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쓰세요. 자신의 신체를 정교하게 조절하기 어려움. 정교하게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다치죠. 그래서 예로 거기다 좀 쓰세요. EX 여기 부분에 예로 어떤 걸 많이 설치해야 되냐면 콘센트 커버 그 다음에 모서리 보호대 잠시만요. 이렇게 두껍게 써진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방지 타일 설치. 또는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콘센트 커버라든지 모서리 보호대라든지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미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곰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에 붙여 놓으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또는 꽃무늬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미끄럽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양말을 보면 양말에 이렇게 뾱뾱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면 실리콘처럼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신지 않으면 아이들이 발라당 자빠지면서 머리부터 다치기 때문에 이런 양말이라든지 이런 타일, 이런 것들을 조금 신기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아이들 때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늘 주의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애착 및 신뢰감 길러주기는 저번에 선생님이 PPT로 한번 보여줬는데, 정말 충분한 자극과 애정의 찬 상호관계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서,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떤 애는 안정 애착아가 되는 반면, 또는 어떤 아이는 불안정 애착아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크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이 때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정말 부모가 노력을 해서 아이들을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자꾸 꺼지지? 자,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기인데, 사실은 대소변을 누구나 쉽게 가린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대소변을 가리는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다 해서 옆집에 무슨 철수는 지금 12개월 12개월에 다시 말하면 돌 때 쟤는 기저귀 아니라 팬티를 입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렇게 기저귀를 차느냐, 또는 오줌이나 똥을 억지로 가리게 하려고 할머니들이 일부러 시간이 되면 항문을 손으로 자극해서 똥을 싸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소변 가리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소변 가리기는 정말 단순히 그 쉬하고 응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아이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면 아이들이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약간 그 집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정말 자기 거 물건 한번 가지면 아껴서 정말 절대 안 내놓는 그런 습성이 생겨요. 사실 대소변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똥이나 오줌 같은 거를 품고 내 속에 갖고 있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억지로 다른 사람에서 꺼내게 되는 거잖아요. 꺼내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생겨서요. 나중에 성격이 어떤 것에 집착, 예를 들어서 우표 또는 시계, 안경, 어떤 특정한 물건에 집착증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버는 족적 가져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쓰거나 나눠주거나, 또는 내가 어떤 걸 소비하는 패턴으로 되지 않는 이런 습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대소변 가리기는 항상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대소변 가리기. 일단 시작은 15개월이 되면 관략근이라고 항문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때 항문과 방광을 통제하는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냐면 보통 18개월이에요.
18개월. 18개월이란 아이들이 보통 15개월 정도, 13에서 15개월부터는, 13에서 10개월부터는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이 걷고 난 다음에서도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8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18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8개월. 그래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18개월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 봅시다. 니은번 항상 말하지만 대소변 가리기는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강요하지 않고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강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나친 강요 속에서 훈련했을 때 아이들한테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복종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8개월을 보통 우리가 18개월 되면 가린다 하지만 아이들이 24개월이 돼도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아프지 않은지, 그래서 아이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정서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난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옆집 아이가 가린다고 해서 꼭 내 아이가 가려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차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리하게 항상 말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개인차. 이런 대소변 훈련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유아기 들어가겠습니다. 유아기는요, 사실 우리가 초등교사가 되려면 이제 무슨 초등교육과를 가는데 이 초등교육이 되기 전에 유아교육이라는 대학의 과가 있어요. 그만큼 유아교육을 특별히 다뤄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어떤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특별히 알아야 되는 이 특이한 단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조금 특별한 그런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서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때를 맞춰서 교육하는 게 유아교육이죠. 그만큼 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장을 한번 봅시다. 신장은 만 4세경, 우리나라 나이 5살이 되면 출생 시 2배가 돼요. 출생할 때 한 50cm 되는데 약 100cm 정도 되죠. 근데 이 100cm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에버랜드라든지 뭐 서울랜드라든지 놀러 가잖아요. 그럼 어떤 놀이기구에 대해서 키를 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100cm가 되면 자기 스스로 좀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좀 있죠. 체중이 만 4세가 되면 출생 시 몇 배가 되냐면 5배가 돼요. 그래서 몇 킬로가 되냐면 16kg 정도 되죠. 물론 더 찌는 아이들도 있고 못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비율도 하반신에 대한 상반신의 비율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 성인과 유사해져요. 그래서 어른과 유사하고 자기가 좀 키만 작다 뿐이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따라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빨은 만 6세경부터 또 전이가 난 순서대로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요. 영구치가 나는데 실제로 선생님 만 6세라고 했지만 빠른 아이들 경우에는 만 5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아이고
우리 나이로 한 6세경부터 이가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먼저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난 순서대로 빠진다는 거. 전이가 난 순서를 보면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 이가 먼저 났어요? 윗 이가 먼저 났어요? 아래 이 두 개가 먼저 났잖아요. 그래서 두 개 먼저 빠지고 그 다음 윗니 두 개 이렇게 빠지는 순서대로 나죠. 그래서 이 윗니 두 개는 한 여러분이 나이가 한 8살이나 9살 이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윗니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빨 두 개가 윗니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윗니가 두 개 빠진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한 만 6세가 되면 저기 영구치 이빨이 갈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신경과 근육이 성숙해요. 성숙해서요. 성숙하고 또 분화돼요. 이 분화라는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지? 우리가 옛날에는 물건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큰 물건을 손으로 움퍽 잡았다면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이걸 떼어낼 수 있는 이런 조각조각을 손가락으로 잡아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거를 가위 이렇게 가위를 잡고 이 가위 날로 이거를 섬세한 걸 다 오려내거나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전체를 사용하다가 이제 점차 유아기가 되면 손가락 그늘질이 분화되기 때문에 뭐 과일을 사용한다든지 색종이 접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토 같은 것들로 이제 아이들 인형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위로 근육의 발달로 눈과 손의 협응이 정교해져. 협응 다시 한번 쓸게. 이게 협응이 정교해져요. 협응이 뭘까요? 여러분, 협응이란 협동이래요. 협동.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추예요. 여기에 단추가 있고 여기 단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추하고 단추 구멍에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손이 여기를 잡고 유연손을 잡아서 이걸 두 개를 맞춰서 껴야 되잖아요. 그때 눈으로 얘 두 개를 보고 손으로 얘 두 개를 잡아서 끼는 거죠. 그래서 눈과 손의 협동 반응, 그게 협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이 두 개를 맞춰서 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옛날에는 협응이 안 됐나요? 네, 안 됐죠. 옛날에는 어땠냐면 내가 만약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거를 밥을 퍼가지고 이걸 내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입으로 이걸 못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떠서 손으로 이걸 떠가지고 입이 안 돼서 목에다 찌르고 가슴에다 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내 입에 갖다 넣는 거 이것을 단추를 단추 구멍에 끼는 거 눈과 손을 같이 협동해 가지고 이 협동한 것으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 이런 걸 협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안 됐다가 점점 이제 협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뭔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눈과 손이 협응이 돼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가위로 종이를 자른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사용하기 그 다음에 끈 묶기 그 다음에 단추 끼우기 이런 거 해요. 근데 이 끈을 묶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이 끈과 이 끈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묶는 거 이런 건 오케이 가능한데 뭐가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니커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스니커즈에서 이렇게 선생님 뭐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요.
스니커즈에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을 이렇게 교차로 끼는 거, 이런 거 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끈 거에 끈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리본으로 이렇게 묶는 거, 리본 묶기 이런 건 다 안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끈을 묶는 것만 되고, 이렇게 복잡한 복잡한 끈 묶기 이런 거는 전혀 아이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단순하게 끈 묶기, 단순하게 단수 교육인데, 이 단수 교육이도 초등 1학년 될 때까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모든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 개인차 존재해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해 주는 거 되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사라든지 형용사 같은 거, 너무 예쁘다. 나 빠르게 갈 수 있어. 나는 힘껏 잡아당길 수 있어. 이렇게 꾸며주는 말. 이런 말들을 배워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장을 구사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아이들과 또는 선생님과 교류 속에서 선생님의 언어 표현, 아이들의 언어 표현을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로 그 아이들을 조금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유치원이라든지 좀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아이들이 언제 이제 언어 발달이 막 절정기가 되냐면 아이들이 3세 또는 4세, 3, 4세경 언어 발달이 절정기가 돼요. 근데 이거 거의 만 3세, 3, 4세경이에요. 이 말은 실제로는 3, 4세가 되기 전에 어떤 아이들은 말을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3세까지 3세까지 말을 전혀 안 하다가 3세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하지 못하는 말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좀 끌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막 다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 3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그 언어 발달의 절정, 이 3세에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언어의 유창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빠르기도 하고 말로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만 3세가 된다는 거, 3세, 4세가 됐다는 거, 언어 발달이 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세경, 6살이 되면 6살이 되면 어른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해하고요. 막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그때 나한테 뭐 버스 안에서 그 얘기 있는데 그래서 그 버스 안에 사람들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뉴스를 보고 엄마 아빠 중얼거린 말에 귀 닫고 있다가 그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기본 형식을 이해해요. 습득. 그러니까 엄마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먹고 싶어 밥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뭐 목적어 서술어 이런 순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6살에 대해서 어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이해하고 문장의 형식은 습득하지만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은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죠. 이 유아기 특징,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질문이 많아져서요. 아빠들은 막 절레절레 하시죠. 질문이 많아져서 나중에 야 어른 되면 다 알아져. 야 조금만 기다려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호기심이 진짜 많아져서 막 얼토당토 않는 질문하죠.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왜 동생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그 다음에 저기 하늘에서 비는 왜 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모님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말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질문이 많아져서 너무 귀찮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아이들이 이때 질문을 많이 하면서 뇌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언어가 발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정답이거나 과학적으로 그래 그 하늘이 파란 거는
뭐 가시광선에서 뭐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중에 뭐 파란색이 뭐 빨리 투사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 오늘은 하늘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맑은 하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는 엄마 버스 타고 갈 때 왜 나무가 뒤로 가? 그러면 아, 뭐 내가 앞으로 가니까 저기 나무가 뒤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 안 해도 아, 나무가 지금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조금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미음서부터는 더 중요한 말이라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이 심도 있는 있는 공부가 필요해서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운동 발달 이 부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꼭 이제 배변, 그 대소변 가리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큰 두 가지를 배웠는데 대소변 가리기,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유아기의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